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마지막 이야기. 길모퉁이. 이튿날 마릴라는 시내로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다. 애니 비탈 가수원 집에 다이애나를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오자 마릴라가 부엌에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낙심한 듯한 태도에 애는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애는 마릴라가 이토록 기운 없어 보여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많이 피곤하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가 힘없이 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니, 잘 모르겠구나. 그러고 보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앤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안과 의사는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봤다. 진찰을 하더니 앞으로는 책도 읽지 말고 바느질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뭐든 일을 하면 눈에 안 좋을 거래. 울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더구나. 안경을 주었는데 이걸 쓰면 눈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고 두통도 없어질 거래.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내로 실명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눈이 먼다니, 앤, 상상이 되니?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른 애는 이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안경을 잘 쓰면 시력도 더 나빠지지 않을 거고 두통도 낫게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좋은 일이죠. 마릴라는 씁쓸한 듯 말했다. 그다지 희망적으로 들리지는 않는구나. 책과 바느질 없는 내 삶이라니. 그럼 난 도대체 뭘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 차라리 눈이 멀어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는 건 말이야. 외로우면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고. 하지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차 한 잔 가져다 줄래? 난 오늘 완전히 맥이 빠져버렸어.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해. 사람들이 찾아와 꼬치꼬치 캐묻고 동정하며 수군거리는 건 못 참아. 애는 마릴라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겠다고 다독였다. 그런 다음 저 자신도 동쪽 다락방으로 가서 어둑한 창문 곁에 앉아 외로이 눈물을 떨어뜨렸다. 에이버니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그날부터 왜 자꾸 슬픈 일들이 생기는 건지. 그때만 해도 앤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고 미래는 장밋빛 약속들로 충만했는데 그때 이후로 좋게 몇 년은 흐른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잠들기 전 앤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고 마음은 차분해졌다. 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대담하게 맞서고 그것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때 임무와도 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마릴라는 앞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은 카모디에서 온 존 세들러였다. 애는 그 사람이 마릴라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아주머니의 표정이 저럴까 의아했다. 세들러 씨는 왜 오신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는 창가에 앉아 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안과 의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마릴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가 초록 지붕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 그래서 사고 싶다고 하셨어. 판다니요? 초록집을 판다니요? 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설마 진심은 아니시죠? 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니? 나도 고민을 많이 해봤다. 내 눈만 건강했다면 나도 이곳에 살면서 일꾼을 들여 살림도 하고 밭일도 하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않니? 나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눈이 완전히 멀지도 모를 일이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나도 이 집을 팔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그때는 이 집을 사려고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 그동안 모은 돈은 전부 은행에 예치해두었고 게다가 지난 가을에 매슈 오라버니가 어음을 좀 쓴 것도 있어. 린드 부인은 농장을 팔고 셋집을 얻으라고 하더구나. 집을 판들 큰 돈이 되지는 않을 거야. 집이 작고 낡았지 않니? 그래도 나 혼자 지내는 데는 그럭저럭 되지 않을까 싶어. 너가 장학금을 받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다만 너가 방학이 되어도 올 집이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잘 견뎌낼 거지? 마릴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초록 지붕집은 파시면 안 돼요.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앤, 나도 그러고 싶구나. 하지만 너의 눈으로 직접 보렴. 난 여기에 홀로 지낼 수가 없어. 외로움에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내 시력도 문제이고. 여기에 혼자 머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저는 레드몬드로 가지 않겠어요. 레드몬드에 안 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마릴라는 자신의 야인 얼굴에서 손을 떼며 앤을 바라보았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장학금을 받지 않겠어요. 아주머니가 시내에 다녀오신 날 밤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제가 편찮으신 마릴라 아주머니를 홀로 놔두고 어떻게 떠나요? 지금껏 제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도 생각 많이 했고 계획도 짜봤어요. 제 계획은 그래요. 베리 아저씨가 내년에 우리 농장을 빌렸으면 하세요. 그러니 농장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 교사가 될 거예요. 이곳 학교에도 지원서를 넣었어요. 이사회에서 길버트 블라이스를 채용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카모디 학교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어젯밤에 상점에 들렀더니 블레어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에이버니 학교만큼 편하지는 않겠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이곳에 살면서 마차를 타고 카모드로 출퇴근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이라고 해도 금요일에는 집에 올 수 있고요. 그러니 말은 파시면 안 돼요. 전 이미 계획을 다 세웠다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리고 책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홀로 외롭게 지내실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저희 둘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요. 아주머니랑 저랑요. 마릴라는 꿈꾸는 여인처럼 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앤, 너가 여기 있어준다면 나는 좋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나 때문에 너를 희생시킬 수는 없어. 그건 끔찍해. 앤이 웃으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집을 파는 것보다 더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인걸요. 이 소중한 집을 지켜야 해요. 저는 마음을 다 잡았어요. 저는 레드먼드로 가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머물면서 교사 일을 할 거예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네 꿈은 어쩌고. 그리고 전 예나 지금이나 야심차요. 다만 목표가 조금 변경되었을 뿐이에요. 저는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눈도 지켜드릴 거고요. 집에서 저 혼자 대학 과정을 공부해 볼까 해요. 정말 계획이 많죠? 마릴라 아주머니?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라고요. 전 이곳에서의 생활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퀸스를 졸업했을 땐 제 미래가 곧게 뻗은 대로 같았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를 보게 될 거라 생각했죠. 지금은 길 모퉁이에 서 있어요. 이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멋진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길 모퉁이 그 자체만으로도 멋지잖아요. 길 너머의 풍경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요. 초록빛의 영광이 있을지, 부드럽고 화사한 빛과 어둠이 있을지, 새로운 풍경, 새로운 아름다움 같은 것 말이에요. 저 멀리에선 어떤 언덕과 골짜기가 굽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도 너가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릴라는 장학금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저를 말리실 수 없어요. 저는 16살 반이고 고집불통이잖아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셨듯이 말이에요. 앤이 웃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저를 가엾게 여기지 마세요. 전 동정받는 거 싫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저는 초록 지붕집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쁜걸요. 그 누구도 아주머니와 저만큼 초록 지붕집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거라고요. 이 복덩이 같으니 너로 인해 새 생명을 얻는 기분이구나. 내가 널 대학에 꼭 보내야 하는 건데. 하지만 나도 알아. 나로서는 널 말릴 수 없다는 걸. 그러니 더는 말하지 않으마. 그리고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앤. 앤셜리가 대학을 포기하고 초록 지붕집에 남아 교사가 되기로 했다는 소문이 에이버니에 퍼졌고 이에 대해 수군대는 말들도 많아졌다. 마릴라의 시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이웃들은 마릴라가 어리석다고 뒷말을 해댔다. 앨런 사모의 생각은 달랐다. 잘 선택했다는 격려에 애는 기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마음씨 고운 린드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밤 린드 부인이 초록 지붕집에 들렀던 날 앤과 마릴라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여름 노을을 즐기며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노을 지는 무렵에 그곳에 나와 앉아 있기를 좋아했다. 흰 나방들이 정원을 날아다녔고 민트 향이 주변을 가득 메웠다. 린드 부인은 문 옆에 놓인 돌 의자에 자신의 살집 있는 몸을 내려놓았다.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의자 뒤로는 분홍색과 노란색의 큰 접시꽃들이 길쭉길쭉 피어 있었다. 앉으니까 좋네요. 오늘 온종일 걸어 다녔거든요. 200파운드 몸뚱이를 두 발로 지탱하고 다니는 게 어찌나 고되던지. 뚱뚱하지 않은 것도 복이라고요, 마릴라. 감사하면서 살아요. 앤, 너가 대학을 포기했다는 소식 들었다.
잘했구나. 여자가 그 정도 공부했으면 된 거야. 여자가 남자들처럼 대학에 가고 그러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 머릿속에 라틴어와 그리스어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을 쑤셔놓기나 하고 말이야. 하지만 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똑같이 공부할 건데요. 린드 아주머니. 초록지붕집에서 학사 과정을 공부하려고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전부 독학으로 해볼까 해요. 애는 웃으며 말했다. 린드 부인은 깜짝 놀라며 두 손을 치켜들었다. 앤셜리, 너 죽을 작정이니?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전 해볼 거예요. 물론 무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적당히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겨울밤은 기니까 시간이 많을 거예요. 전 아기자기한 걸 만드는데 별 소질이 없고요. 카모디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할 거예요. 글쎄다. 난 너가 에이버니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사회에서 널 채용하기로 결정했거든. 애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린드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버트 블라이스를 채용한 것 아니었어요? 그랬지. 그런데 길버트가 너가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사회를 찾아갔나 보더라고. 어젯밤에 학교에서 회의를 한 것 같아. 글쎄, 길버트가 자신이 지원을 취소할 테니 널 대신 뽑아달라고 했대. 길버트는 화이트 샌즈에서 교사 생활을 할 거래. 널 위해 양보한 거지. 너가 마릴라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어쩜 그렇게 착하고 사려 깊은지. 진정한 희생이었다고. 화이트 샌즈에 가면 하숙비도 들 텐데. 그 앤 대학 갈 학비도 혼자 벌어야 하지 않니? 어쨌든 이사회에서 너를 채용했다고 하더구나. 토머스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너한테 전해주려고 입이 어찌나 근질거리던지. 아,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길버트가 그런 희생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제 와서 말려도 소용없을걸. 이미 화이트 샌즈 학교 이사회에 서명을 한 것 같던데. 너가 거절한다고 해도 그 애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가 에이버니 학교를 맡으렴. 넌 잘할 거야. 이젠 파이 집안 애들도 없지 않니? 조씨가 파이 집안의 막내였잖아. 천만 다행이지 뭐니. 파이 집안 애들이 지난 20년 동안 에이버니 학교에 다녔잖아. 무슨 선생을 골려 먹으려고 태어난 애들 같았지. 어머, 저기 베리신의 다락방에서 불빛이 반짝이잖아. 애니 웃었다. 다이애나가 저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오던 거죠. 잠깐 가서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요. 애는 비탈길을 사슴처럼 뛰어내려가 유령의 숲속 전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린드 부인은 자상한 눈길로 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애 같은 구석이 남아있네요. 숙녀 같은 면이 더 많은걸요. 마릴라는 이전에 깐깐한 여성으로 돌아간 듯 빈정대며 말했다. 하지만 마릴라는 더 이상 깐깐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린드 부인은 토머스에게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가 엄청 유해졌지 뭐예요. 다음 날 저녁 애는 매슈의 무덤가를 찾아가 생화 몇 송이를 꺾어 얹어놓고 스코틀랜드 장미에 물을 주었다. 그곳의 평온하고도 차분함이 마음에 들어 애는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 포플로 잎사귀들이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바스락거렸다. 무덤가에 자라난 잡초들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다. 앤이 자리에서 일어나 빛나는 호수를 따라 긴 언덕을 내려가던 무렵에는 이미 해가 졌고
에이버니의 풍경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먼 옛날의 평화가 머무는 곳 같았다. 공기는 신선했고 바람은 상쾌했으며 토끼풀 들판을 따라 살랑대고 있었다. 나무 틈새로 집안에서 새어나온 불빛들이 이곳저곳을 밝게 비추었다. 멀리 쉼없이 찰랑거리는 파도와 안개 자욱한 자줏빛 바다가 놓여 있었다. 서쪽 하늘은 부드럽게 어우러진 색깔들로 찬란하게 빛났고 연못이 모든 빛깔을 더욱 부드럽게 비추어 주었다. 이 아름다움에 애는 감격하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사랑하는 나의 오랜 세상아, 넌 정말 사랑스러워.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다는 게 기뻐. 언덕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였다. 키 큰 청년 하나가 휘파람을 불며 블라이스덱 농장 대문으로 나왔다. 길버트였다. 앤을 알아보자 그는 휘파람을 멈췄다. 그는 예의 바르게 모자를 벗었지만 앤이 멈춰서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쳐 갔을 것이다. 앤은 얼굴을 붉혔다. 길버트, 나 때문에 학교 포기해준 거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애야. 내가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길버트는 앤이 내민 손을 기쁘게 잡았다. 별로 큰일도 아니었는걸, 앤. 너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 우리 그럼 이제 친구할 수 있는 거니? 옛날에 내가 저지른 실수는 완전히 용서한 거야? 앤은 웃으며 잡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연못가에서 이미 용서했는걸. 그땐 나도 몰랐어. 내가 워낙 고집불통이잖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하고 있어. 길버트가 기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좋은 친구가 되는 거다. 처음부터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운명이었다고. 너가 그동안 그걸 거부한 것뿐이지. 우린 여러모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공부는 계속할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가자.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마릴라는 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앤을 쳐다보았다. 오솔길로 같이 걸어온 애가 누구니, 앤? 길버트 블라이스예요. 베리신의 언덕에서 만났어요. 앤은 얼굴이 붉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당황해했다. 너가 길버트랑 그렇게 친한 줄은 몰랐는걸. 문 앞에서 30분 동안이나 서서 이야기를 할 정도라니. 마릴라가 놀리듯 미소를 지었다. 우린 좋은 경쟁자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친구로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30분이나 거기에 있었어요? 고작 몇 분 지난 줄 알았는데. 하긴 지난 5년 동안 대화를 못 나눴으니 할 말이 많을 수밖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날 밤 앤은 기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다락방 창가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산들바람이 벚나무 가지를 부대꼈고 민트향이 그녀의 코를 찔렀다. 골짜기의 뾰족한 전나무 위에서는 별들이 반짝거렸고 다이애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나무들 사이에서 언뜻언뜻 비쳤다. 퀸스에서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그날 밤 이후로 앤의 미래는 좁혀졌다. 하지만 그녀의 발 앞에 놓인 길이 좁다 한들 앤은 그 길에 소소한 행복의 꽃들이 피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터였다. 진심을 다하여 일하고
가치 있는 꿈을 품고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줄 것이 아닌가? 상상력과 꿈으로 가득 찬 앤의 세계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길에나 모퉁이가 있었다. 앤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네.